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를 맺는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고 하네요. 어떤 해에는 갑자기 열매 맺는 일을 포기한답니다. 이걸 해거리라고 부르는데요. 해거리를 하는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서 쉬기만 하고요. 그렇게 재충전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 해에는 그 어떤 때보다 더 풍성하고 실한 열매를 맺는데요. 나무처럼 1년 동안 쉬는 거, 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요. 우리한테도 재충전할 시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을 더 꽉 채우기 위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알차게 쉬는 시간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월 7일 월요일 오늘의 첫 곡 들려드릴게요.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요. 노이즈의 상상 속의 너 들으셨습니다. 과일나무는요, 과일이 많이 열리는 해와 아주 적게 열리는 해를 반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과일이 많이 열리는 해를 성년이라고 부르고요. 적게 열리는 해를 휴년, 그러니까 쉬는 해라는 거죠. 우리한테 쉬는 해가 있으면 참 좋지만 그런 시간을 내는 건 딱히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현대인들, 정말 한국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게 잘 쉬는 거라고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가기 전에 정말 벌써부터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모임도 많고요. 해 가기 전에 만나기로 한 사람들 만나느라 저 마음이 바쁘실 텐데요. 이럴 때 한 반나절이라도 꼭 잡고요. 쉬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가시면요. 전 세계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전성기 퀴즈. 2007년 겨울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단결과 의지를 만들어서 보여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곳 앞바다에서 해상 클레이인 부선과 유조선이 충돌하면서 원유가 1,500톤이나 유출이 된 사건인데요. 복구에 반세기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그런 비관적인 전망도 있었지만요. 전국에서 모두가 자원봉사자로 손을 걷어붙이고 1년여 만에 이곳 앞바다는 제 모습을 찾았습니다. 그때 이곳에 자원봉사 가셨던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저도 갔었거든요. 이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지역 과연 어디일까요? 충청남도 이곳입니다. 정답 두 글자 바로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구독권, 참시원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진행되는 토크 콘서트 토요정담 티켓, 유해 화학성분제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세탁 포제로, 탈모관리의 명가 아미치 0.3에서 탈모 예방 홈케어 세트,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유행의 선두주자 보다 안경 주식회사에서 명품 연예인 선글라스와 안경테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월요일 인생 작전 타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업의 신 이용구 대표와 함께합니다. 숭늉이 너무 그립다 장국이 너무 그립다 열탄불 고등어가 더욱 그립다 사람 사는 얘기 꼭 필요한 정보까지 다 모여있는 곳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 밥밥집 밥밥밥 갈스런 집밥과 같은 사람 사는 얘기 속에 구수한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가 담긴 오만이의 사랑 오늘따라 왠지 94.5가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귀로 얌얌 맛있다 취업은 20대만 한다? NO! 창업은 젊어야 가능하다? No, no, no. 오늘을 전성기로 사는 여러분을 위한 이 시간. 월요일은 인생 작전 타임. 이기는 작전을 전수해드리는 인생 작전 타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게요. 창업의 신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이제 12월 벌써 초예요. 그러게요. 네. 올해 거의 다 갔네요. 12월에요. 뭐 네. 창업하는 게 좋은가 나쁜가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네. 창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템이 좋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네. 일단 겨울이니까 한겨울이니까 네. 창업하시는 분들이 다른 이제 봄 갈 때보다 이제 많이 나오시진 않으세요. 네, 네. 다만 그래도 이제 창업하실 분들은 늘 생기니까 또 퇴직하시고 재취업 하거나 아니면 네. 재취업이 아니면 이제 준비하셨던 분들이 창업 준비하셨던 분들이 굳이 뭐 내년 봄까지 기다리시려고 하시는 분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네. 예, 그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다른 계절보다는 좀 못하지만 늘 그래도 창업 시장은 열려 있고 이 창직이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어요? 창직? 아, 직업을 만들어요. 직업을 만들어. 취직은 아니고 남의 회사로 비슷하네요. 들어가는 게 네, 아니라. 비슷합니다. 네, 일단 창업과 직업을 이제 결합해놓은 그런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신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아주 새로운,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는 것을 아주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그래도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직업을 본인이 창출하시는 거죠. 네. 제가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 남의 거 너무 베끼지 말고 그렇지. 예, 독창적인 나만의 것. 거를 만들어내자. 이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네. 아예 그 생소하거나 수요자를 찾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 시장 조사가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네. 그런 가운데서 수요가 있다 아. 이러면 진짜 틈새 시장이 돼서 대박을 치는 거고 최근에 보면은 왜 그 우리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배달 앱 이런 거 있잖아요. 배달 앱. 네, 네. 뭐 배달과 있잖아요. 앱을 연결한 음식을 배달해주는 그 앱이 네. 불과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얼마 안 됐죠. 근데 지금 뭐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그렇죠.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창업한 지 뭐 2년 됐나요? 그러니까 2년 내외 만에 네. 엄청난 그 회사로 발전이 됐으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발굴해내면서 정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네. 또 새로운 또 직업 군도 또 창출이 되게 되니까 창직이라는 그 단어를 잘 기억해 놓고 계셨다가 네. 너무 남의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결국은 가져가는 것도 별로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수요자가 좀 많은지 먼저 그 판단한 다음에 네. 매출이나 수익 분석 철저히 하고 네. 그리고 처음에 너무 크게 시작하면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작게 시작해서 그런 이제 직업을 창출해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적은 없지만 요거랑 엮으면 잘 될 텐데 네. 이런 거를 딱 네.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의 한테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혼자 하시지는 말고요. 그러니까 혼자 이런 말은 좀 뭐하지? 혼자 다 먹고 싶어서 이제 혼자 다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예. 처음에 그만큼 또 위험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좀 맞으신 분들 한 두세 분이랑 같이 모여서 네. 처음에 조금 가져가시더라도 그게 좀 잘 되면 그때 이제 아름답게 또 헤어져서 본인의 길을 가셔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든든한 지원군이 늘 필요하니까 네.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용구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 작전 타임. 오늘은요, 여러분의 창업 관련 고민들 받겠습니다. 사소한 고민에서 큰 고민까지 저희에게
털어놔 주세요. 문자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전화는요.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이용구 대표님이 여러분의 상담 맡아주실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여러분들의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의 강계산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받고 네. 작년에 안마사 자격증 취득한 후에 네네네. 양로원 쪽으로 다니면서 시각장애 안마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안마 봉사하고 있는 과정에서 복권 판매소 있지. 네네네.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아무래도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던데 네. 거기에 다른 조언을 알고 싶습니다. 예. 네. 관련된. 예. 네. 서울에 사시는 분이시네요. 네. 예. 강동구 저희랑 같은 동네 사시는. 더 애정이 가시겠어요? 안마사로 일하고 있고요. 시각장애 네. 1급이시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봉사하고 계신 거고요. 네네네. 예, 양로원. 그리고 또 네. 창업하시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좀 있으실 거라고 보고요. 이 로또를 네. 말 그대로 진짜 지역마다 다 다르지만 네. 그것도 장사가 좀 안 되는 곳들도 있는데 그렇죠. 예, 장사가 또 저쪽 장애인- 강북 쪽에 가면 네. 늘 갈 때마다 줄 서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등이 수십 번 나왔었나 봐요. 네. 그런데 보면은 진짜 그 판매점도 정말 로또를 맞은 거죠. 근데 이 로또가 정말 아쉽게도 이게 모집하는 게 그렇게 흔하질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장애인한테 우선 적용한다고 어떤 곳은 또 안 되는 곳들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네. 아주 많이 양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게 이제 오랜만에 이 모집을 했는데 그게 12월 2일 날 네. 지난주에 마감이 됐어요. 지난주에 했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 근데 잠깐 제가 이제 팁을 좀 드리면, 이게 당첨이 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수치를 좀 살펴봤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250, 전국에 이제 252개 시군구에서 모집을 했는데 네. 약 650명, 그러니까 650분에게만 이 판매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때 82,247명이 몰리셨어요. 이거를 제가 나눠보니까 126대 1이더라고요. 아. 네, 이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최고 예. 대구 지역에 가니까 대구 북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네. 무려 한 명을 뽑는데 네. 2,262명이 몰리셨어요. 네. 그렇구나. 물론 이게- 수십 대 1의 지역도 있었지만 네. 그만큼 126대 1은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쨌든 안타깝지만 지난주 12월 2일 날 다 마감이 됐고 그 다음날 바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모집을 하는 기간을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 로또 판매에 대한 예. 포털 사이트에서 치시면 그러니까 아. 복권 판매인 모집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시고 예.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네. 그 시기가 이거 참 좋은데. 네. 1년에 한 번씩 네. 이렇게 있는 예. 거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거는 일반인에게는 아예 대상이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약간 계신 분이나 시각장애인. 맞습니다. 네, 또 국가유공자라든지 네, 네. 이런 분들에게 좀 혜택을 주기 때문에 네. 늘 수시로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안타깝게도 감사합니다. 올해는 지나갔으니까 다음 기회를 예.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인들의 이게 갈 많아요. 길을 이렇게 네네네. 찾는 거, 예, 근데 실제로 중요한 이게 것 잘 같아요. 안 찾아서 그런 거고요. 네. 장애인분들을 위한 복지 제도가 네. 실제로 이제 포털 사이트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수시로 확인하셔서 예. 이렇게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만 이 방송을 했었어도, 진짜. 네, 이분이 이렇게 의뢰하셨어도 바로 들어가서 이제 신청하라고 했을 텐데, 너무 이게 지난주 안타깝네요. 이미 끝나서 너무 안타깝네요. 예. 근데 이거 말고도, 네, 네. 정부에서 또 지원하는 지원책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꼭, 서칭하는 네. 그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2767님께서 또 보내오신 사연인데요. 고등학교 동창 친구 셋이서 동업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뭘 할까 하다가 커피 전문점을 차릴까 하는데요. 네. 주위에서는 동업을 말리더군요. 동업을 하면 많이 힘들까요? 아까 전에 많이 그런 힘들죠. 말씀 하셨잖아요. 근데 네. 동업자가 맞습니다. 있으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돼요. 이제 세 분이 하시니까 큰 돈을 투자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장점은 서로 위로가 되고 협력이 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이제 장점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점은 얘네들도 있으니까 특히 이제 동창이면 얼마나 친하겠어요. 맞아요. 나 오늘 못 가. 다른 동창 모임이 있는데 오늘 못 가니까 니들이 좀 해줘. 그러면 초반에는 얼마나 서로, 으쌰으쌰하니까 다 네. 되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는 이게 장사가 잘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장사가 안 되면 누군가가 미워지기 시작해요. 네. 왜 똑같이 n분의 1로 똑같이 가지고 가는데 왜 네. 나만 이렇게 고생하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반드시 하게 돼요. 그래서 네. 동업이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세 분이면은 업무 분장을 좀 확실히 한 다음에 네. 업무를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찰이 잘 없고요. 또 서로 셋이서 그 각서를 하나 쓰시는 거예요. 물론 각서가 그 효력은 별로 없겠지만 네. 정말 망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원망하지 않는다라는 자기들의 그런 우정의 약속을 좀 한다면 네. 나중에 진짜로 망하더라도 물론 망하려고 장사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마음까지 가지고 계셔야지 나중에 돈을 잃더라도 친구를 잃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라면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니 그러니까 배려가 회사를 중요하겠죠. 차려놓으면 돈을 누가 한 명이 되더라도요.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예. 그것도 문제가 뭐냐면 돈은 내고 일은 안 해. 그렇죠. 일은 안 하고 물론 이제 뭐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가져가시면 될 텐데 네. 결국은 돈 투자하신 분은 늘 그 회수를 하기를 원하는데 예. 또 돈을 투자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이 부분의 동업의 어려움이 뭐냐면 네. 돈을 하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런 에너지가 있지만 네. 결국은 내가 돈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루즈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동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돈은 좀 투입을 할 수 있게 그게 9대1이든 8대2든 적더라도. 무조건 넣게끔 해야 네,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잘 아시겠죠? 예, 우정도 중요하지만 네. 룰을 정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네. 자, 9980님. 옷가게와 카페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옷가게를 내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는 한 가지만 집중하라고 하네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또 두 가지 같이 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까요? 네. 뭔 질문이 이렇게 많죠? 네. 아니, 막 지금 문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지금 커피 전문점이 완전히 그 포화 상태에다가 지금 저가형 커피 전문점까지 막 들고 나기 때문에 네. 커피 가지고는 이제 시대에 따라 다른 거죠. 예.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커피에 올인해도 괜찮았는데 사이드 네. 메뉴랑 예. 근데 지금은 커피랑 사이드 메뉴 또 가격까지 뭐 어마어마한 경쟁력을 갖고 침투하는 맞아요. 네 그런 커피 전문점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렇게 멀티샵식으로 대신에 예뻐야 되겠죠. 예쁜 옷들을 또 아니면 독특한 옷들 좀 구비를 해놓는다면 커피를 마시면서 또 여성분들 또 쇼핑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좀 멀티샵 형태를 좀 해놓으면 다른 커피 전문점과는 비교가 좀 될 테니까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커피랑 괜찮으세요? 묶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너무 많이 또 옷을 사놓으면 재고가 생기니까 그럼요. 옷가게가 요즘에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비가 그만큼 적으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옷값부터 이게 늘 줄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옷하고 액세서리를 줄이게 되니까 네. 여성분들은 예.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액세서리 하게 하면 되고 돼,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 수선해서 입게 되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경기가 어려워지면 판매업 쪽에 조금 타격을 가거든요. 네.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지만 어쨌든 옷은 입어야 되니까 약간 좀 차별화된 옷 같은 것을 좀 차별화된 옷, 구비를 그죠? 하시면 예. 괜찮을 어떤 것 같습니다. 옷은 거기 가면 있더라. 그러니까요. 예, 이런 거,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1부 순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요. 여러분의 사연 더 받아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구 대표와 함께하는 인생 작전 타임 잠시 후에 뵐게요.
전성기요? 전성기요? 전성기 전 지금이요. 저는 전성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전성기예요. 내가 최대한 열심히 사는 이 순간이 저에 대한 최고의 전성기예요. 전성기는 지금이다. 지금이 나를 가장 되돌아보고 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전성기인 것 같아요. 전성기요? 오늘이죠. 제일 젊은 것도 오늘이고. 오전 10시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2부 시작합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물들 부모님들 모두 준비하시느라 분주하실 텐데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요. 이런 평범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한 가지 따뜻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크리스마스에요. 여러분이 이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아대책에서요. 10,000명의 산타를 찾고 있는데요. 02544-9544, 02544-9544번으로 전화를 거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아이들의 산타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으신 분들 바로 전화 주세요. 02544-9544. 그리고요, 전화 한 통으로 여러분의 따뜻함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그리고 전성기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2007년 12월 7일 오늘입니다. 이곳 앞바다에서 원유 1,500톤? 네.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야말로 대동단결해서 이곳으로 달려가서요.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기름을 닦았는데요. 일본이 자랑하는 미쿠니의 기적은 쿠이현 해안 그 기름 유출 때 3개월 정도 3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했었는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4배가 더 많은 123만 명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기름을 닦았습니다. 사고는 너무 안타까웠지만 그때 우리 국민들에 대한 자부심 대단했었는데요. 이 원유가 유출됐던 이 바다 이름은 어디일까요? 자, 지금 바로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인생 작전타임 창업편입니다. 오늘은 창업피아의 이용구 대표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젊은 분 같으신데 창업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요. 저 지금 의료 관련해서 네. 도매 유통 쪽 일 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네, 그럼요. 박정숙입니다. 연락하세요. 저희 말씀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쪽 일이 그 의료 쪽이 분야가 재고 관리도 좀 힘들고 유행이나 경기를 너무 많이 타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예. 다른 업종으로 좀 바꿔보려고 하는데 좀 이런 경험을 좀 살려서 바꿀 수 있는 분야가 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저는 이제 컨설팅 이제 20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례를 제가 많이 봤잖아요, 그동안. 네. 아예 생소한 곳으로 가시면 시행착오를 반드시 경험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도매업과 유통업을 하셨기 때문에 도매업에 관련된 시스템은 분명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의류 쪽에 계셨다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아까 이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약간 대중성이 있는 것과 그 도매가 좀 결합이 되면 시너지가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예 그 생소한 곳으로 가시지 말고요. 액세서리나 뭐 또 화장품 유통이나 또 의류 이런 것들을 여성분들이 반드시 물론 경기의 흐름은 타지만 여성분들이 반드시 이제 지니거나 아니면 이제 또 이렇게 치장도 해야 될 그런 제품들이니까 그것과 커피 전문점을 결합을 시키면 제 생각에는 100% 제가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운영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커피숍과 연결을 하면 커피 마시다가 액세서리를 구경하거나 또 화장품을 또 구경을 하거나 또 의류도 보게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것은 추가 매출을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을 운영을 하면서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군다나 뭐 지금 그러니까 유행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의류는 대량으로 구입해놓고 의류는 판매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독특한 그런 의류라든지 아니면 또 가성비가 높은 화장품이라든지 또 독특한 액세서리를 한 두세 평 정도 그러니까 한 10평방미터 정도만 한쪽에 부스를 설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의류나 액세서리나 화장품 반드시 이거는 앞으로 이제 창업 시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그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콜라보는 제가 봤을 때는 승산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커피 수요 자체가 매년 거의 20% 가까이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의 수요가 네, 커피 전문점도 당연히 많아지지만 그만큼 커피의 수요가 매년 2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커피 전문점이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커피의 수요자가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렇다면 그냥 커피만 마시러 갈까? 아니면 야 거기 커피 전문점 갔는데 예쁜 액세서리도 있고 또 화장품도 있고 또 의류도 있고 인형 같은 것도 있더라. 그러면 여성분들의 열심을 제가 봤을 때는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묶어 놓으시면 도매를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유통을 알고 계시니까 저는 가능하리다 봐요. 왜냐하면 유통을 아예 네, 말씀하세요. 업체를 추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두 개를 같이 하려면. 커피는 이제 휴게 음식업이라는 그런 허가를 받는 거고요. 네. 이거는 그냥 판매업은 신고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두 개 반드시 결합해서 허가 내는 전혀 어렵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구청에 위생과 가서 이거 문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다른 업종에서 이것을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거나 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커피 전문점에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명의 변경만 하면 되거든요.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커피 머신이나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조금의 손만 보고 이런 이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매대만 좀 설치하고 지역 인근에 좀 마케팅만 좀 하면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액세서리나 화장품이나 의류는 일반 어디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요. 좀 차별화된 제품을 구비해 놓으면 지금 30대라고 하셨으니까 저는 일단 느낌상으로는 지금 음성의 느낌상으로는 장사를 굉장히 잘하실 분이세요. 네. 예. 좋습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좀 유통업에 계셨으니까 물건을 싸게 가져오실 수 있잖아요. 네. 그 말씀 아까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그러면 괜찮죠. 싸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만약에 잘 됐어요. 이른바 대박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인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직접 가져. 그러면 이제 장사꾼이 아니라 이제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이야. 이런 아이템은 지금 프랜차이즈를 사업하는 것이 단 한 것도 없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아예 유일하게 커피와 아까 창직이 이런데 또 이분과 맞을 수 있죠. 그렇네요. 본인 잘할 수 있는 창직이죠. 것은 틈새 시장을 찾는다는 이제 거예요. 파는 물품의 그 선별이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거는 좀 여성들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디자이너나 그런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여성 직원분들 좀 채용을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네.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빨리 알아봐야겠는데. 알아서. 하기 전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열어보시면서 또 저희한테 또 어떻게 진행하고 있다 말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성공 창업하세요. 네, 준비한 감사합니다.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커피숍 운영이 아직도 포화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런 문자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9937님의 사연인데요. 저는 커피숍 2개 운영 중입니다. 힘에 붙여서 하나를 정리할까 하는데 1호점의 경우 상가 소유자가 저여서 월세가 나가진 않지만 대출 이자가 50만 원가량 되고요. 순수익은 25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남나요? 2호점의 경우 상가 월세와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월세 순수익은 100만 원 정도인데 사실 여기도 신도시 카페 거리에 있어서 손님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하셨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2개를 다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왜냐면 지금 2호점의 경우는 월 순수익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분명히 본인의 인건비 포함 안 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본인의 그럴까요? 인건비 150이나 200에 책정을 하고 나서 수익이 100만 원이 아니라 괜찮은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100만 원이면 괜찮죠. 네네. 그런데 본인의 인건비가 제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100만 원이라면 본인의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또 1호점 경우는 지금 대출이자가 50만 원 나가지만 월수익 수익이 250만 원이다. 네. 커피숍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은 자리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엔 여기 월세 한 200만 원 정도 내외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네. 그럼 결국은 월세를 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똑같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그 인건비 뺀다면. 그러니까 이거 네. 의미가 없는 거죠. 월수세 어차피 이 월수세 250만 원인데 네. 월세가 기회비용이잖아요. 월세가 분명히 발생이 될 텐데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자리가 아주 나쁜 자리는 안 하세요. 네. 그래도 유동인가 좀 있으니까 하시게 되는데 네. 월세 200여만 원 내외라면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예 네. 내가 나가지 않고 신경 안 쓰는 게 훨씬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 생각에는 이 1호점을 월세를 주시되 네. 언제든지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또 운영하실 수도 있으니까 또 권리금 받으면 나중에 또 뭐 소송권이라든지 또 뭐 그 소란스러워지니까 권리금 없이 2년이든 3년이든 임대를 주시고, 네. 나중에 2, 3년 뒤에는 또 회수할 수 있게끔 두 분이서 잘 계약서만 맺으면 나중에라도 또 장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돈을 모아서. 네, 대신 권리금 받으시면 안 되고요. 네. 네, 그렇게 좀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2호점은 뭐 월수익 100만 원 이건 그냥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주 냉정하시네요. 예, 그렇군요. 또 문자 들어온 경우가요. 네. 9614님께서 보내오셨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귀농과 창업 중 고민을 하다가 귀농을 하려고 했지만 네. 제 생각만큼 쉬운 게 아니었고요. 이것저것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서 무점포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찾고 있습니다. 귀농을 준비했던 터라 아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네.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한 무점포 소자본 창업 아이템을 있다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쓰신 걸 보니까 굉장히 그래도 고민을 하신 거네요. 그러게요. 그죠? 무점포 소자본 창업 아이템 이게 뭔가요? 여성분이세요? 남성분이세요? 모르죠. 그건 9614님. 네. 귀농을 생각하셨다는 거 보니까 남성분일 가능성이 좀 그럴 수 큰 있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무점포 창업 아이템을 찾으신다는 것 자체가 그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되지 않는 신분 같아요. 더더군다나 이 귀농을 포기하셨다는 거는 네. 그만큼 자본이 또 귀농도 자본이 또 필요하잖아요. 거주 지역이 또 거주지가 또 있어야 되고. 네. 무점포 창업 아이템은 결국은 인터넷에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이제 오늘 사실은 좋은 단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창직이라는 거. 네. 이분이 사실은 이 통화 연결이 되면 네.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좀 말씀드렸을 텐데 글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태까지 본인의 경험을 살리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았던 직업이더라도 네. 훨씬 더 다른 직업보다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잘하시는 그런 경험을 토대로 네. 무점포 창업 아이템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여성분들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뭐 피부에 관련된 거라든지 또 네. 음식에 관련된 것들 뭐 그런 것들이면은 대중성이 있기 때문에 좋고요. 남성분들 같으면 남성분들이 원하는 게 뭔가를 그러니까 남성분이 여성분을 타겟으로 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남성분이 남성을 이해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남성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요즘에 인터넷 판매들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거의 돈 들이지 않고서도 창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무점포 아이템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좀 뒤져보시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들이 생기니까 네. 좀 조사를 좀 먼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조사를 하셔야겠네요. 네, 왜냐면 시장 이제 조사를. 귀농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어렵더라.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도 마찬가지죠. 이것저것 알아보면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오히려 차라리 취직을 하는 게 낫고. 맞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귀농이 안 되니까 그냥 창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요? 처음부터 6개월, 1년씩 준비하시는 분들도 100% 성공을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중요한 건 여기서 대중성 있는 아이템이 뭔지 또 그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잘 간파한 다음에 네.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갖고 예. 틈새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시간이 조금 있어서 네. 이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1399님께서 지금 빨리 보내신 사연인데요. 네. 문자인데
버스 종료소 앞에 있는 매점들 어떤 사람들이 낼 수 있나요? 본인이 6.25 참전용사라고 이게 하신 것 원래 같아요. 버스 앞에 이제 그런 네. 매대들이 옛날에는 다 불법으로 다 운영이 됐었어요. 네네. 불법으로.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 야 저기 뭐 월세도 안 내고 뭐 떼돈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곳이 있어요. 네. 아, 거기 보면 뭐 번호도 있고 막 맞아요, 이래요. 맞아요. 네, 네. 번호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옛날에는 굉장히 시끄럽고 되게 소란스러웠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군구에서 다 정리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허가가 되지 다 돼서 이제 운영을 하는 곳이라 네. 일반 분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예. 약간 특수한 공로가 있으신 분들? 특수한, 국가의 공로가 계신 분들에게 네. 그 사업권을 거의 주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알아보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또 한 가지는 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기회가 나한테 들어오기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요즘 이제 차량을 가지고 예. 또 사업하는 그런 아이템도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슨 푸드트럭. 네, 푸드트럭이죠. 푸드트럭. 이제 푸드트럭이 각 지자체에서 네. 지정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건 장사하면 그건 아니군요. 불법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집에 가다가 밤 11시에 보면 횡단보도 앞에 뭐 뭐 팔죠. 호두 과자를 팔거나 네네네. 다 불법이에요. 아. 네, 불법인데 예. 그 시군구에서 지정하는 공원이라든지 뭐 네. 경기장, 운동장 이런 네. 곳들이 있어요. 딱 정해져. 그런 곳들을 허가를 득하면 네. 그 차량 가지고 장사하실 수 있으니까 네. 어찌 보면은 뭐 한 1,000만 원 내외로 장사도 가능하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서 저는 여기서 중요한 거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1,000만 원 내외로 장사를 하니까 뭐 이걸 아무것도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거기서 사실은 대박이 터지면 요즘에 뭐 그 음식 방송들 굉장히 많잖아요. 쿡방, 먹방, 네. 쿡방 엄청 네. 많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 작가나 PD분들이 네. 한번 촬영 한번 해주면 또 어마어마하게 뜨거든요. 네. 그것을 토대로 네. 자기 점포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팁을 드리면 저기 노량진에 가면 네. 3,500원짜리 쌀국수를 팔아서 정말 네. 그냥 포장마차였어요. 불법을 하는 포장마차. 그리고 거기서 쌀국수가 지금 뭐 8,500원, 9,500원씩 팔잖아요. 네. 사실은 재료비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예, 예. 그걸 3,500원 파니까 500원에 파니까 가성비가 엄청 싸죠. 뛰어나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수요자가 많이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몇 년 장사한 다음에 지금은 진짜로 그 노량진 먹자골목 메인에 자기의 점포를 차렸어요. 이게 하루에 얼마를 파냐면 성공신하네. 예. 얼마를 파냐면 하루에 300만 원 정도 내고 하루에? 판다고요. 이야. 대단해요. 회전율이 엄청 빨라요. 9천만 원 맞아요?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야. 얼마 전에 TV도 좀 나왔었고 아, 이제 그렇군요.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포장마차나 뭐 이렇게 뭐 적게 작은 집이라고. 작은 집이라고 본인 스스로 자기를 무시하지 말고 네. 몇 년 후에는 저렇게 어엿하게 네. 먹자골목 가서 장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 남의 얘기 아닙니다. 네. 다 대박집을 많이 보셨으니까 그럼요. 그런 집 특징 한마디만 해주세요. 결국은 이제 가성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재료비를 30% 넣어야 될, 제가 말씀드린 쌀국수도 3,500원에 판매가 되면 네. 실질적인 재료비가 40%가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것들 아끼지 말고 손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이거 7,000원에 먹어야 될 거를 이렇게 3,500원에 싸게 먹는다 파네. 그러면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막 500원 남으면 그냥 주고 오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기다리면 빨리 먹고 나가려고 해요. 그럼 미안해서. 미안해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일 수 있거든요. 내일에 맞아, 날 수 있거든요. 맞아. 그만큼 손님들이 네. 가게 그 사장님의 팬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고객을 팬으로 만들어라. 네. 그 말씀 드리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아유, 얘기하다 보니까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착한 일이고 뭐 전화기 찾아주는 거예요. 그런 거 몇 번 있고. 나도 전화기 잊어먹어 왔었고 우리 딸내미도 잊어먹었었고 그래 내가 가서 잊어먹으면 다 힘좀 알거든. 가까이 보면 근데 뒷좌석에 놓고 다니면 내가 우리 몰라. 뒷좌석에서 놓으면 어느 사람들이 뭐 지갑도 빠지고 뭐 뒷좌석에 놨다 그러는데 그걸 못 찾아요. 그러면 껌껌하잖아요. 우리는 손님 내리면 손님한테 눈을 빠지고 하는데 그 다 손님이 아저씨 전화기 떨어졌네 그런 상황이 딱 한 번 있어서 보이면 다 찾아주시는. 예, 난 다 찾아줘요. 바로 찾아주는 그런 거 있어. 그래서 놓고 다니는데, 전화기네? 그럼 빵빵거리고 쓰잖아요? 전화기 때문에 그래서 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 끝이야. 전화 오잖아요.
교대 시간에 가도 직장에 들어갈 시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남까지 갖다 달라고 그러면 우리 못 갖다 자잖아요. 우리 교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회사에서 찾아가세요. 그러면 또 뭐라고 띠띠거려요. 아니 찾아주고 욕먹는 일을 뭐하러 하냐 이거지. 뭐 기사도 나쁜 사람도 있고 다 있고 손님들 마찬가지지만은. 그래서 저는 아예 딱 찾으면은 회사 가서 찾아가라고 그래요.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연말을 맞아서 훈훈한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 주제는요, 내가 한 착한 일이고요. 오늘은 서울의 한 택시기사분께서 최근에 했던 착한 일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실 택시기사님들 손님이 두고 내린 물건들 찾아주는 게 정말 바쁜 시간 중에 일일 텐데 그걸 쪼개가지고 찾아드렸더니 오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대요. 정말 누군가에게 착한 마음을 전해줄 때는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오늘의 전성기 퀴즈 정답은요, 태안이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두 분은요, 4849님, 9326님, 이 두 분께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마지막 곡 듣고 계시죠? 이선희의 한바탕 웃음으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잊어버린